인사합시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계산문제 특강. 계산문제 특강. 진행하도록 할 거고요. 교재는 요약집에 있는 교재를 가지고 진행하겠습니다. 요약집 제일 끝에 보시면, 교재 215쪽부터인데요. 216쪽을 펴시면 됩니다. 216쪽에 1분에 풀 수 있는 계산문제 총정리라고 해서 그 1분에 풀 수 없는 계산 문제들은 다 뺐고요. 1분 안에 풀 수 있는 계산 문제들을 담았습니다. 일단 계산 문제 특강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계산 문제 특강은 총 3번 진행을 할 겁니다. 한 번, 그 다음에 계산 문제 특강 2번. 그만큼 계산 문제 비중이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하다라는 얘기죠. 계산 문제 특강 2번, 계산 문제 특강 3번째. 그래서 계산 문제 특강은 총 1, 2, 3의 계산 문제 특강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가 예상하는 시간은 요거 2시간. 요거 2시간, 요거 2시간, 요건 1시간 정도? 이것도 2시간 합시다. 2시간. 첫 번째 계산 문제 특강은 이제 요약집으로 진행을 할 건데, 요 계산 문제 특강은 뭐냐면, 그, 기출문제 가지고 진행하는 특강이에요. 기출문제. 그 계산 문제를 잘하는 방법은요. 일단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아셔야 되고요. 시험 문제, 실제로 출제가 되었던 계산 문제는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러니까 계산 과정까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풀 수 있는 과정이 첫 번째 단계예요. 그러니까 간혹 이제 계산 문제를 기출 문제가 아닌 문제로 먼저 연습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잘못된 방법이에요. 계산 문제를 공부하시는 첫 번째 단추는 기출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되었고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에 대한 해설 과정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게 돼야지 두 번째, 요거는 이제 프린트로 진행할 겁니다. 프린트가 앞뒤로 한 5장 정도 나갈 건데요. 자료를 가지고 할 건데, 이거는 기출 문제를 싹 다 빼고 숫자들을 다 바꿀 거예요. 예상되는 기출, 문제로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요게 단계별 학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 기출 문제에 대한 계산 문제에 대한 학습 능력이 배양이 돼야지, 프린트로 이제 예상 문제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실 수가 있다. 세 번째도 프린트로 진행을 할 건데, 요거는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종합이라고, 최종 점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종 점검. 그래서 요거는 자료가 좀 줄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3번 정도 진행을 할 거고, 계산 문제는 한 8개에서 10개 정도 출제가 됩니다. 8문제에서 10문제. 점수를 환산한다면 20점에서 많게는 25점까지, 심지어 11문제까지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계산 문제가. 그러니까 계산 문제를 다 틀리고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요, 계산 문제를 다 틀리고 나머지를 만점 맞아야지 75점, 80점 밖에 못 맞는다는 거죠. 나머지 만점 맞아야지. 나머지 계산 문제 다 틀린 사람이 나머지를 만점 받을 수 있느냐? 또 그것도 없다는 거지. 근데 계산 문제 예를 들면 10개 나온다고 가정했을 때요. 저는 목표가 5개가 5개. 5개. 더 이상 맞추는 것도 반대예요. 5개, 많게는 한 6개 정도까지만 맞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어려운 계산 문제는 보지 마시고요. 저랑 지금부터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시면 계산 문제 특강 3번 다 듣고 나면요, 무조건 계산 문제는 5개 맞출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시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트레이닝입니다. 트레이닝. 그러니까 오늘 제가 계산 문제 특강을 진행하고 난다면요, 오늘 집에 가서는 다른 거 공부하지 마시고요, 오늘 수업했던 것만 혼자 한번 풀어보고, 그 다음에 이 강의를 갖다가 꼭 한 번 더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 강의를 들으실 때 유의할 점은 1시간, 2시간이라 그랬잖아요. 1시간 듣고 내일 또 1시간 듣고 이러면 별로 효과가 없어요. 우리가 어차피 40문제를 한꺼번에 쳐야 되니까 꼭 2시간짜리 강의를 한꺼번에 들을 수 있는 시간 확보한 다음에 2시간짜리 강의를 한꺼번에 공부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계산 문제 특강을 꼭 들으셔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흩어져 있던 걸 한 번에 모은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식, 저 공식이 머릿속에 어디 저기 찾아보면 있긴 있는데요. 이 공식 여러분 배웠잖아요. 그럼 알긴 아는데 이 공식을 어떤 문제 그리고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갖다가 저랑 지금부터 한번 해볼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보거나 모르는 내용은 한 개도 없어요, 사실은. 처음보다 모르는 내용은 한 개도 없는데, 계산 문제 특강이라고 따로 만드는 이유는 이거 갖다가 한 번에 정리하시는 능력을 배양하시자. 그래서 이게 한순간에,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치는 한순간에 요 공식들이 다 떠오르셔야지 어쨌든 시험장에 가서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니까. 투자론 공부할 때는 투자론 공식이 기억이 나고 수요공급 이론 공부할 때는 또 수요공급 공식이 기억이 나고 해서는 안 되니까 그런 생각을 해달라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모르거나 처음 보는 내용은 하나도 없는데 한 번에 모아서 같이 한번 연습을 해보자는 취지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열심히 한번 수업에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예. 그리고 제 계산 문제 특강은 상당히 유명합니다, 여러분들. 상당히 많은 수험생들이 듣는 특강이니까 요거 뭐 다른 거 기웃대지 마시고 요 계산 문제 특강으로 그냥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저랑 3번 진행할 건데 3번 다 들으시면 한 계산 문제에서 4-5개 또는 5-6개 정도 맞추면 되고, 계산 문제 5-6개 맞추면 부동산학 개론에서는 절대로 학회 점수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절대로 70점 밑으로 이 점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계산 문제 4-5개를 맞추면 반드시 70점 넘는다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산 문제 10개 나왔을 때 5개를 맞추시면 그의 부동산학 개론의 난이도가 좀 어려웠다 하더라도 반드시 학기 점수 이상은 나온다라는 확신을 갖고 그만큼 어떻게 보면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걸 잘하면 부동산학 개론 안정적인 점수를 얻을 수가 있고 이걸 못하면 부동산학 개론에서 약간 후달리는 점수를 얻을 수밖에 없다. 자꾸 후달린다? 아시겠어요? 민법 좀 도움 받아야 되는 점수를 획득할 수밖에 없다. 근데 민법이 점수 빌리러 갔더니만 민법도 여유가 없대. 민법도 크게 여유가 없대. 예, 그런 상황을 만들지 마시자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계산 문제 좀 어려운 것들은 여러 번 설명하고요. 쉬운 것들은 바로바로 문제풀이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216쪽 출발합니다. 균형 가격과 균형량을 계산하는 문제는 뭐 따로 제가 공식을 설명 안 드려도 바로 문제로 들어가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확인학습 1번 문제. 공급함수는 2P고요. 수요함수는 1500-P에서 900-P로 변했다. 이때 균형 가격과 균형량이 어떻게 변하는가 하는 문제인데 당연히 아는 문제일 텐데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다만 우리는 습관적으로 수요를 먼저 썼었고 공급을 나중에 썼으니까 순서를 살짝 바꿔보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와 있는 QS를 밑으로 내리면서 2P, 두 번째 나와 있는 QD를 위로 올리면서 1500-P를 때리는 겁니다. 근데 수요함수가 변했대요. 어떻게 변했냐면 1500-P에서 900-P로 변했대요. 근데 공급함수는 변했다는 얘기가 없으니까 그대로 2P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첫 번째는 QD1 이렇게 돼 있고 두 번째는 QD2라고 돼 있는데 지금 보는 이 문제는요. 아주 유명한 문제고 응용을 따로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응용을 해봐야 지금처럼 QD를 먼저 안 주고 QS를 먼저 주는 정도의 응용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거 같게 만들고 요거 같게 만들면 균형 가격과 균형량을 구할 수가 있겠죠. 제가 해드릴 테니까 집에 가서 꼭 한번 해봐야 됩니다. 예, 1500-P는 2P 그러면 3P가 되거든요. 그럼 P가 얼마가 되냐면 500이 나와요. P를 500을 대입하면 Q는 얼마냐면 1000이 나오고요. 맞나요? 네. 이거 1500-P 맞지? 네, 1000. 오케이. 근데 두 번째는 900-P가 2P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몇 P죠? 3P. 그럼 똑같이 900이잖아요. 그죠? 예, 그럼 P는 얼마? 300이고 300을 아무 때나 대입하면 Q가 600이 나옵니다. 조심하실 점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가격은 어떻게 변합니까? 그러면 200 하시면 안 돼. 200 하시면 안 되고 200 하락 하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양은요, 400 하면 안 돼. 400 감소해야 됩니다. 가격은 200 하락, 양은 400 감소까지 해주셔야지 정답입니다. 200 하락, 400 감소가 정답입니다. 근데 확인학습 두 번째 문제는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아까는 QD는 얼마, QS는 얼마 이렇게 문제가 나왔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보니까 P는 얼마, P는 얼마 이렇게 나왔어. P는 얼마, P는 얼마. 자, 문제가 좀 형태가 다릅니다. 2000-2QD. 이렇게 돼 있고 두 번째 P는 1000 플러스 EQS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맞나요? 예. 이때는요. P를 같게 만들어도 관계없어요. P를 같게 만들어도 어차피 같아지는 거니까. 대신에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이번에는 D 떼고 S 떼고 뭐 떼고 D 떼고 S 떼고 P를 같게 만들 때는 D 떼고 S 떼고 푸는 게 좀 쉬워요. 예. 그러면 2000-EQ는 1000 플러스 EQ 몇 Q? 4Q 얼마? 1000 맞아요? 그럼 Q는 얼마? 250. 250을 아무 때나 대입합시다. 아무 때나 대입하면 P가 나오는데 500이 빠지잖아요. 그죠? 그럼 얼마? 1500. 여기서 정말 조심하셔야 될 거. 자, P를 갖게 만들었을 때는요. 균형 가격이 먼저 구해지는 게 아니라 균형 양이 먼저 구해집니다. 근데 문제는 뭐부터 먼저 물었냐면 균형 가격을 먼저 물었어요. 뒤에 걸 먼저 얘기해 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답이 250, 1500이 아니고 답은 1500, 250 이렇게 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Q를 갖게 만들었을 때는 균형 가격이 먼저 나오고 균형량이 나옵니다만 D 떼고 S 떼고 P를 갖게 만들었을 때는 균형 양이 먼저 나오기 때문에 혹시 시험에서 균형 가격을 먼저 물었는지 양을 먼저 물었는지를 정리를 한 다음에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뭐 뭔지 알겠죠? 예. 확인학습 세 번째 문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수요함수는 P는 100-40QD. 자, 지금 보십니다. P는 100-40QD. 모두 다 100-40QD. 동일한 개별 수요함수를 갖고 얘가 몇 배가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5배가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근데 새로운 시장 수요량은 수요함수는 QM으로 표기한다 그랬죠? 자, 그럼 7번 보세요. 5배고 새로운 거는 QM이야. 이걸 어떻게 푸냐면 그냥 이유 없이 P는 100-까지 똑같이 쓰는 거야. 맞아요? 예. 숫자가 나오면 몇 배 한 값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주면, 그러니까 40을 5로 나눠주면 얼마? 8. QD는 뭐가 되지? QM이 되는 것이. 그래서 이 문제 정답은 어떻게 된다? P는 100-8QM. 이렇게 되는 겁니다. 몇 개만 더 해볼게요. 제가 10배 한번 해보고요. 10배 한번 해보고, 4배부터 한번 해보죠.